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역출구에서 그냥 바로 앞이에요. 성수, 도산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명동에 버금가는 혓바닥이 좀 길었죠? 빌딩의 내일, 빌딩의 내일처럼. 안녕하세요. 빌딩 내일 장내일 장세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올해 탑3 건물을 서로 한번 뽑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꼽은 첫 번째 물건은 어떤 건물인가요? 봉은사로 이면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강남구 삼성동 46-12번지 라플빌딩, 매매가 100억, 토지면적 86평, 토지평당가 1억 1600, 이종일반 주거지역, 연면적 251평,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 용적률 270%, 승강기 1대, 자주식 주차 6대, 8m, 6m 코너 도로. 이 건물을 꼽으신 이유는? 가장 큰 메리트는 네. 매각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125억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100억에 매각이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지평당가가 1억 1600이잖아요. 이 건물이 2002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16년도에도 또 이제 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좀 하셨어요. 네네. 이 정도 컨디션에 봉은사로 바로 이면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사례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또 이 건물이 제가 봤을 때 좀 좋았던 부분은 바로 위에 건물이 신축을 한 건물이었는데 토지평당가가 1억 7천대로 높게 좀 거래가 됐었거든요. 2024년도에. 더 안 좋은 탄골목 이면에 있는 건물이 신축을 해서 1억 7천6백에 팔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이제 그 건물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에 매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용적률이 한 269% 정도 나오는데 한시적 용적률 혜택을 지금 해주고 있어서 네네. 250%까지는 건축이 가능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더 초과해 있다. 토지 면적 대비 건물의 효율성이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삼성중앙역에서도 한 4분 거리고 선정릉역에서도 한 6분이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요. 도보 접근성이 좋고 대로변에서 한 블럭 이면이기 때문에 네네. 차량이나 뭐 대중교통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답사 진행할 때도 느꼈지만 네. 승강기에 이제 시트지를 발라놓기는 하셔서 깔끔하긴 했는데 다소 연식이 조금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승강기 교체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은 혹시 어떤 건물을 베스트로 좀 뽑아오셨나요?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사례는 선정릉 뷰가 나오는 꼬마 빌딩입니다. 건물 개요 말씀드리면 강남구 삼성동 140-2번지 선종 빌딩입니다. 매매가 74억 3천, 토지 면적 47평, 토지 평당가 1억 5천9백, 3종 일반 주거지역, 연면적 150평,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폐율 59%, 용적률 270%, 승강기 1대, 주차 대수 3대, 도로는 6m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건물을 첫 번째 사례로 꼽은 거는 선정릉 숲 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한강뷰나 산뷰나 공원뷰나 이런 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가 작은 건물들은 건폐율이 좀 늘어나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40평대 토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건폐율이 59%로 거의 60%에 육박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한 층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쓸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적률도 270% 정도 지었는데 20% 정도 초과가 됐다. 주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직렬 주차가 아닌 병렬 주차로 이렇게 한 대가 나가기 위해서 다른 한 대가 빼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세대가 편하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게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또 70억대 이런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이거를 좀 첫 번째 사례로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이사님 말씀처럼 강남의 이제 중심 입지에 있는 건물인데 100억 언더로 네. 70억대 볼륨이 좀 가벼운 게 거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선정릉에 한번 가봤을 때 선정릉 그 공원으로 출입하는 출입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선정릉 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선정릉을 직접 이제 걷거나 산책을 네. 할 때에는 입구가 좀 다소 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가 또 양방통행이었잖아요. 인도가 잘 정돈이 되었지만 차선이 이제 하나가 줄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이제 양방통행이 불가능해졌다. 그런 단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시기에 거래가 됐는데 매수인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평당가가 비싼 거 아니냐, 주변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처럼 이 케이스는 저렴한 가격보다는 입지를 보고 네. 좀 접근을 하셨다. 이렇게 맞아요. 좀 보여지는 사례인 것 같아요. 차장이 가져온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논현역 이면에 네. 위치한 건물이고요.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초구 반포동 720-15번지 AL 빌딩, 매매가 84억 6천, 토지 면적 81평, 토지 평당가 1억 400, 이종 일반 주거지역, 연면적 266평,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 건폐율 60%, 용적률 200%, 승강기 1대, 주차 기계식으로 8대, 8m, 4m 코너 도로에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꼽으셨는데 어떤 점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20억 이상의 진행을 하시다가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속 깎여서 최종적으로 84억 6천에 거래가 된 건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한 120억 이상이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주변 거래 사례들도 받쳐주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생각을 해보면은 한 30% 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사례고요. 인근 거래 사례들을 봤을 때 신축 건물들이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은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1억 400 정도에 거래가 됐다. 주변 토지 평당가에 비해서 2, 3천만 원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초구 반포동인 걸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건물이긴 했어요. 저도 매수인분들 답사를 많이 했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채권 관계가 많이 복잡했어요. 채권자분들이랑 분쟁이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등기가 되게 지저분했잖아요. 건물 자체는 굉장히 싸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꺼려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신논현역 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경사로가 심하게 있잖아요. 네. 눈썰 매장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할 때는 그쪽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무섭다. 뭐 그런 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뭐 금액이 깡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사님 다음 사례는 혹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5호선 구분다리역 대로변 3명 코너 웅장한, 사자마자 16억 벌었다. 메디컬 약국 건물입니다. 제목이 너무 화려한데요? 혓바닥이 좀 길었죠? 건물 개요를 말씀드리면 천호동 30-5번지 장수빌딩, 매매가 77억, 토지면적 108평, 토지평당가 7,100만원, 용도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연면적 38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건물이고 건폐율 50%, 용적률 294%, 승강기 1대, 주차 7대, 도로 너비는 25m, 6m, 3m 3명 코너를 접한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은 이제 5호선에 구분다리역과 명일역을 같이 끼고 있는 대로변의 메디컬 건물이에요. 더블 역세권 두 개의 역을 끼고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 또 대로변 3면 코너 건물인데 약국, 또 병원, 그다음에 학원, 매수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들이 구성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뭐 대로변에 메디컬에 약국에 이런 건물인데 토지 면적이 또 작지도 않네요, 보니까. 대지 면적이 또 108평이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실 건물이었는데 수익률은 대략 3.8% 정도 나오던 건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이 294%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인 250%에서 한 44% 정도 초과된 건물이었고, 또 여기가 고덕 비즈밸리라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JYP가 고덕에 들어왔잖아요. 뉴스 한번 크게 또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케아도 들어오고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인데, 그 이제 멀지 않은 지역에 또 이제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거거든요. 또 작다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승강기가 이제 건물 지어지고 20년이 지나면 쉴 때 안전장치를 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승강기 전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용이 최소 2,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부품 교체 비용이 완료가 된 건물이다. 그래서 한 2, 3천만 원 정도는 또 이제 소소하게 세이브를 했던 건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각 층의 화장실들이 거의 대부분 리모델링이 돼 있던 건물이다. 그런 비용도 좀 아낄 수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되고 바로 한두 달 뒤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매각이 됐거든요. 이 건물이 지금 7,100에 거래가 됐잖아요. 건너편 건물이 코너가 아닌 필로티 건물이 8,600에 거래가 됐거든요. 단순 차익으로 8,600으로 계산하면 한 16억 이상은 이득을 본 건물이더라고요. 사자마자 16억 벌었다. 근데 이제 코너 건물이고 메디컬 건물이고 또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최소 평당 1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한 110억 정도는 가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3면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를 뒤로 잘 빼신 것 같아요. 네. 전면에도 뭐 1층 깨지는 거 하나 없이 상가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 뭐 꼭 뽑아보자면 91년도 준공된 건물이에요. 연식이 이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보수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역 두 개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 쪽으로 조금 더 붙었으면은 맞아요. 한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으면 활성화된 상권이었지 않았을까. 그쵸. 더블 역세권보다 초역세권에 하나 역세권이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차장님 준비한 세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건물은 양재역 말죽거리 먹자골목 인근에 위치한 이제 사옥형 건물이었습니다.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초구 양재동 8-34번지 수입 빌딩, 매매가 87억, 토지 면적 107평, 토지 평당가 8,100만원, 2종 일반 주거지역, 연면적 337평, 지하 1층에 지상 6층 규모, 건폐율 60%, 용적률 247%, 승강기는 없었고 주차는 9대, 도로는 6m 접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이제 가져온 이유는 사옥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층부에 상가로 이제 뭐 바글바글하고 술 먹고 벌레 많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옥으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또 주변에 또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섭하죠. 네. 회식도 하셔야 되고 네. 말죽거리 먹적골목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해당 라인은 조용한 네. 상권이었다. 사옥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또 양재역이 또 교통이 괜찮잖아요. 3호선 신분당선 이 W역세권에다가 버스들도 또 잘 돼 있어요. GTX 또 호재도 있고 교통의 요지의 건물이었다. 그래서 뭐 직원분들이 출퇴근하시기 너무 좋은 건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1년 10월에 네. 한 84억 5천에 매입을 하셨던 건물인데 한 4년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시고 87억에 매각을 하신 사례예요. 이자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많이 손해를 좀 보신 그렇겠네요. 사례죠. 21년, 22년에 거래한 것들이 수익률이 잘 안 맞춰지다 보면 던지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던 건물이죠. 그리고 여기가 인근 거래 사례가 한 9천에서 9,700만 원 평당 금액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해당 매각사례는 한 8,10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예요. 또 이제 공부상 주차가 한 9대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이 필로티로 날라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상가가 집중된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 필로티로 날리고 주차를 여유 있게 하고, 그래서 주차가 실제로는 한 12대 이상도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근에 또 관공서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요. 뭐 서초구청, 국립외교원, 한전, 행정법원 뭐 이런 등등 관공서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관공서들은 사실 위치를 잘 옮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 이런 유동인구도 사실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점으로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행정구가 서초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강남구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집가상승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역이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네. 강남 서초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처럼 강남 서초 이런 주요 입지에서도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단점으로 꼽자면은 건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깨지는 구조였거든요. 건물 전면이 이렇게 약간 바리깡으로 이렇게 좀 밀어놓은 것처럼 약간 뒤로 갔어요. 일조권이랑 도로사선 제한이랑 되게 비슷한데 일조권은 아니고 지금은 폐지된 도로사선 제한이라는 건데 그래도 외관적으로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냥 네. 여쭤보는 건데 1조 사선 제한이랑 네. 도로사선 제한을 이렇게 네. 같이 혹시 맞는 건물도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뭐 꼬깔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요. 왜 보다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생긴 데도 있는데 그걸 모양으로 낸 곳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도로 쪽 낀 데서는 앞에서 때려 맞고 뒷건물에서 때려 맞고 그래서 이제 약간 네가 사는 그 집이 되는 경우가 있죠. 다음 달에는 어떤 사인가요, 이사님? 종로에 제가 매입을 검토했던 건물 100% 수익용 건물입니다. 종로구 종로 3가 16-4번지 영보사 매매가 7억 5천, 토지 면적 5.1평, 토지 평당가 1억 4,700, 일반 상업지역 연면적 12.2평, 지하 없는 지상 2층 건물이고 건폐율 120%, 용적률 240%, 승강기는 없고 주차는 없고 도로 너비는 48m에 2m 건물이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무려 12%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뭐 지방에서도 미친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매입하신 분은 진짜 잘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았던 점이 1호선, 3호선, 5호선을 다 끼고 있는 종로 3가역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역출구에서 뭐 몇 미터가 아니라 역출구에서 그냥 바로 앞이에요. 역출구 나오면 이 건물이 있어요. 그때 이사님 촬영하실 때도 좀 넘어지셨는데 코 닿았다고. 보통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상업지, 일반 상업지 뭐 이런 데들은 이제 뭐 80%, 90%까지도 가는데 이 건물은 무려 건폐율이 120%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인데 건물을 120평을 지었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몰라요, 씨발. 120%의 건폐율을 그대로 2층까지 올려가지고 용적률은 또 240%예요. 중구나 종로구에 이제 오래된 건물이 초과됐다 이랬을 때 뭐 거의 100%에 근접하거나 맞아요. 100%를 이제 살짝 넘거나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뭐 날강도죠. 호날두죠 이거. 날강도예요. 날강도. 감았는데요. 이거 주변을 그냥 감아버렸는데요. 건폐율이 또 초과되면은 지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옆에 건물주분의 이제 건물에 침범을 했다 그러면 옆 건물주가 이제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또 지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국유지나 뭐 시유지를 침범을 했다 그러면 뭐 나라에서 지료를 좀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은 사실 엄청 미미하고 이제 나오는 임대료가 굉장히 거의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건물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저는 이제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테마가 확실해요. 100% 기금속 거리예요. 또 여기가 전통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근데 또 평당 임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웬만한 서울의 핫플들 지역에 버금가는 평당 임대가를 가지고 있어요. 성수, 도산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명동에 버금가는 그런 평당 임대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의 높은 임대가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라인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반짝 이제 갑자기 급상승을 한 게 아니라 전통이 있고 네. 이런 높은 임대료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지역이잖아요. 젠트리? 그게 뭐야?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이 건물이 또 가장 큰 장점이
장점이 건물이 지붕에 있으면 누수도 걱정을 해야 되고 뭐 눈 올 때 조금 이제 동파도 걱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 건물은 지붕이 없어요. 우산을 쓰고 있어요, 건물이. 이제 옆 건물이 우산으로 이제 받쳐주고 있잖아요. 다른 건물이 이제 건물을 가려주고 있다 보니까 창문만 조심하면 돼. 창문만 안 열면 비 안 들어와. 그럼 위에 얹어진 건물은 누수가 좀 근데 또 단점도 명확하죠, 이 건물이. 그쵸. 이제 뭐 장점이 워낙 커서 그쵸. 그렇지만서도 단점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면 위로는 이제 옆에 건물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대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나중에는 어렵거나 아예 불가할 수가 있다. 다시 지으셔도 2층일 수 있다. 그 단점으로는 또 이제 주차가 또 불가능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단점이긴 하지만 종로나 중구는 사실 주차되는 건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적인 특성이다. 네. 그렇게 큰 단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차가 가능했다 그러면 이 건물 한 대짜리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 안 맞는 주차장?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낸 사례니까 즐겁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내일 장내일 장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